네, 안녕하세요. 한혜선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7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이폰 XS 시리즈가 출시된 시점에서 왜 아이폰 7을 갖고 왔느냐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지금 아이폰 7 같은 경우에는 중고가로 한 20만원대면 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싼 맛에 아이폰을 사용해보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텐데요. 아무리 저렴하다 한들 사용이 불가능하면 안 되잖아요. 스마트폰으로서 기능이 안 되면은 문제가 되니까 오늘은 그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리뷰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가장 먼저 스펙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갈게요. AP 같은 경우에는 애플의 A10 퓨전 칩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램은 2기가 LPDDR4를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일반 7 모델보다는 좀 램이 더 많이 탑재가 돼 있죠. 그리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13344에 750 IPS 디스플레이를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는 전면 700만 화소, 후면 1200만 화소를 탑재를 하고 있고요. 저장 공간 같은 경우는 32기가, 128기가, 256기가 중에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수 방지는 IP67 등급을 가지고 있죠. 외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 디자인은 아이폰 6 때부터 애플이 계속해서 사용해왔던 디자인이죠. 그래서 X 전까지는 계속해서 사용해오던 디자인이기 때문에 아이폰들과는 봤을 때 시대에 뒤떨어진다라는 느낌을 좀 받기는 저는 어려웠어요. 하지만 언제까지나 아이폰들과 비교를 했을 때죠. 동 가격대에 구하실 수 있는 스마트폰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굉장히 상하 베젤도 넓고 좌우 베젤도 넓고 이런 부분에서 좀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느낌을 떨치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그 부분은 감안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Z 블랙 한정의 문제인데 뒷면에 스크래치가 굉장히 잘 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Z 블랙 모델이 출시될 때부터 좀 이슈가 됐던 문제이죠. 그래서 Z 블랙을 구매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미 알고 계실 문제겠지만 그래도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구매하시는 게 Z 블랙을 사용하신다면 필수겠죠. 그리고 IP67 방수 등급이기 때문에 얘를 또 물에 담궈서 쓴다 아니면 흐르는 물에 막 이렇게 씻어서 쓴다 정도는 아니지만 일상적인 설거지를 하면서 옆에 음악을 틀어놓는다든지 이런 사용을 할 때 물이 튀는 거 가지고는 고장이 안 난다, 안심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좀 더 높은 등급의 방수가 들어가지 않은 거는 아쉽죠. 특히 애플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에 방수를 굉장히 늦게 탑재했기 때문에 늦게 했으면 좀 완벽하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좀 낮은 등급이라서 아쉬웠습니다. 네, 다음은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애플의 유명한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사용 용도에서는 픽셀을 볼 수 없다가 이제 레티나 디스플레이의 큰 포인트인데요. 동시대의 스마트폰 그리고 동 가격대에 구하실 수 있는 스마트폰과 비교를 했을 때 같은 화면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아쉬워요. 그렇다 해서 사용상에 불편함이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일상적인 사용 용도에서는 픽셀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수치상으로는 아쉽지만 실제로는 불편은 없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 색감이라든지 아니면 디스플레이 완성도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떤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을 거예요. 자, 다음은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인데요. 네, 바로 성능입니다. 출시된 지 2년이 지난 이 스마트폰이 아직까지 사용이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사용 가능합니다. 일상적인 용도, 예를 들어서 SNS를 하신다든지 유튜브를 시청하신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스마트폰들과 비교해도 부족함을 느끼시진 않을 거예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요즘 스마트폰들이 웬만하면 다 상향 평준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큰 차이를 느끼기는 어렵죠. 그리고 iOS 같은 경우는 빠릿빠릿하게 동작한다기보다는 좀 부드럽게 돌아가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더 안 보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는 언제까지나 일상적인 사용을 했을 때 좀 하다한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부족함을 느끼실 수 있어요. 자, 다음은 카메라입니다. 전면에는 700만 화소, 후면에는 1200만 화소 카메라를 탑재를 하고 있죠. 일상적인 용도, 예를 들어서 그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를 한다든지 페이스북에 업로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HDR도 지원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만, 아이폰 7이 출시됐던 당시에 다른 스마트폰들과 비교했을 때 카메라가 좀 부족하다는 평을 많이 받았었죠. 그 6S, 7 이때부터 점점 뒤처지기 시작을 했었는데, 그래서 다른 스마트폰들과 비교했을 때 선의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부족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일상적인 용도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아이폰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업계에서 캐논과 저는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캐논도 현재 카메라 업계에서 계속해서 같은 센서를 사용하면서 이제 사골 센서라고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제품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선의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캐논이 카메라 시장의 1위고 그런 부분에는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캐논이 주는 그 색감은 엄청나죠. 이제 일상적인 이제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메리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아이폰도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이폰 카메라의 성능이 떨어진다 한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아이폰 카메라를 선호하고 계세요. 저는 그 부분에는 이 아이폰의 자연스러운 색감 표현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아이폰 카메라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자연스러운 색감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래서 얘도 아이폰이기 때문에 아이폰의 색감을 충분히 잘 보여줍니다. 아이폰 색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만족하면서 사용하실 카메라예요. 카메라가 부족한 건 아니에요. 다른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살짝 떨어지는 거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사후 지원입니다. 만약에 이 제품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었다면 지금 사후 지원이 끊겼을 겁니다. 하지만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사후 지원을 굉장히 오래 해주는 걸로 유명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많은 분들에게 메리트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는 게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주는 것도 있지만 보안상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소프트웨어상에 큰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되어서 개인정보가 유출된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후 지원이 지난 스마트폰들은 보안 패치를 받기 어렵지만 사후 지원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이제 이렇게 받을 수 있죠. 보안 패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래된 스마트폰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거예요. 이 사후 지원이 계속해서 된다는 게. 그리고 이제 좀 심리적인 걸로는 아직 제조사가 내 스마트폰을 버리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또 받으실 수 있죠. 저는 그런 생각을 받았어요, 사용을 하면서. 그리고 또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모두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이 둘의 최적화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6S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 이전 모델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저는 봤어요. 그리고 충분히 불편 없이 사용하시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의 최적화 그리고 사후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애플을 넘어갈 회사는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폰 7을 약 한 달간 써오면서 느낀 점은 출시된 지 2년이 지났어도 아직 충분히 사용 가능한 스마트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중국가를 고려해보아도 아직 충분한 가성비를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이는 아이폰만을 고려했을 때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동 가격대에 구매하실 수 있는 스마트폰을 보면 갤럭시 S8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갤럭시 S8 같은 경우에는 완성도도 굉장히 좋고요. 아직 사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스마트폰이고요. 그리고 아이폰과 비교해봤을 때 좀 더 현대적인 기능이 들어있고 좀 더 이제 전면 대비 화면 비율도 높고 한다는 측면에서 아이폰 7보다 더 좋은 가성비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아이폰을 구매하고 싶다면 가성비가 좋은 선택일 수는 있으나 굳이 아이폰이 필요하거나 써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다른 선택지가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입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아이폰 7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스마트폰이고 굉장히 좋은 가성비를 보여줘요. 하지만 이보다 더 나은 제품들이 시장에는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내가 아이폰을 써야 될 이유가 있다, 아니면 아이폰이 내가 편해서 아이폰을 쓰고 싶다, 아니면 아이폰을 이번에 처음 써보는데 한번 써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아니시라면은 그냥 이 가격대에 스마트폰이 필요하다
라는 분들은 아이폰 7만을 보실 게 아니라 그 이제 다른 스마트폰들이 있고 그 스마트폰들과 비교를 했을 때 아이폰이 나에겐 좀 더 좋은 것 같다 라면 아이폰을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후회하시지 않는 그런 선택이 될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다 라면은 아이폰을 구매하셨을 때 조금 약간 후회를 하실 수는 있다. 부족함은 없지만 내가 더 좋은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었는데 라는 그런 후회 정도는 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영상 마음에 안 드셨다면 싫어요 버튼 눌러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래 댓글 부분에 개선사항 말씀해주시면 제가 최대한 수렴해서 다음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많은 영상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쪽에 있는 구독 버튼,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알람 버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한혜선이었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